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대단한 코너죠. 어떤 코너죠? 원래 you know what? 오케이. 돌아왔군요. 네, 들어왔죠. 이 건축 독해와 엘리의 패션 워크와는 다르게 원래 you know what은 그때그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아, 좋아요. 네. 네. 그 청취자분들도 이미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뉴욕 노가리에서 제가 2014년 11월에 그 뉴욕 노가리에서 그 뉴욕 뉴저지에서 아이 셋 기르기라는 그 에피소드로 첫 팟캐스트 데뷔를 했어요. 네. 그때 디엔 언니가 그 출장 가셔가지고 그 김에 제가 뭐라 해야 되지? 대타 네. 뛰다가 그냥 눌러 앉았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아이들 교육 이야기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큰 파장을 일으켰군요, 그 당시에. 네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벌써 5년 전 얘기고, 그러면은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였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시간이 지나서 중학교도 졸업하고, 네. 이번에 고등학교 프레시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네.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정말 네. 유익하겠어요. 저도 기대가 되네요. 아이는 네. 없지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혹시 뉴욕 뉴저지에서 아이들을 기르시는 분들 하면은 좀 더 이렇게 귀가 쫑긋해지겠죠? 송긋. 송긋은 왠지 더 뾰족할 것 같아요. 송긋. 귀에서 땀 나는 것 같은데. 송긋. 피가 나겠지. 무슨 땀이야. 아니면은 뭐 한국에서 해외 유학을 아마 아이들 그 이민 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생각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도 아마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교육은요 5살 때부터 시작합니다. 국립교육이요. 킨더가든이라고 시작해서 그때부터 일반 초등학교에 들어있는 사설이 아니죠. 그 공립교육이 시작돼요. 네, 그리고 공립교육이라 하면 이제 돈은 안 드는 거죠. 네, 돈 안 드는 네. 거죠. 그 일반적으로 그 동네에 프로퍼티 텍스라고 그래서 그 재산세죠. 네. 재산세로 아이들의 교육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따로 더 내야 되는 돈은 없고요. 네. 뭐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사야 되잖아요. 무슨 책이요? 교과서요? 교과서는 따로 없는데 교과서는 학교에서 다 네. 제공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 우리 샀던 것 같아.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거 사는 거 기억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뭐 교과서다라는 거는 여기는 없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커리큘럼이 그렇게 있는 네네. 거고. 그거 말고 이제 따로 돈 들어가는 거는 없고요. 대신에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PTA, Parent Teachers Association 뭐 아니면 또 어떤 단어가 있나요? Home and School Association 육성회 같은 게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런 데에서 학교의 재정과는 별도로 네. 자기네들이 그 대부분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그거를 학교를 돕는 일로 많이 써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무슨 뭐 스칼라스틱 북페어 그러니까 어떤 그 출판사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책을 사면은 거기 몇 %를 뭐 PTA 준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도네이션을 계속 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이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돈 말고는 네. 이렇다 하게 뭐 매달 뭐 들어간달지 아니면 뭐 이얼리 뭐가 돈이 들어간다 이런 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5살 때 킨더가든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킨더가든 가기 전에 많은 아이들이 한 3살 정도 되면은 유치원을 가요. 네. 3살부터요? 네. 근데 엄마가 일을 하면은 더 일찍 가죠. 그쵸. 네. 네. 근데 뭐 3살 아니면 4살 뭐 이렇게 해서 거기는 보통 다 사립이고요. 그리고 돈을 내는데 여기는 대략 한 1,0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다달이. 네, 800불에서 1,000불 정도. 그걸 프리케이라고 하죠. 네, 프리케이요. 킨더가든 가기 전에라고 프리케이. 네. 그래서 대략 뭐 800불에서 1,000불 정도. 그리고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뭐 일찍
그 출근할 때 아이를 드랍하고 나중에 퇴근할 때 픽업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뭐 1,300불, 1,500불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뉴저지, 북부 뉴저지 시세로요. 네. 그러면은 한 한국 돈으로는 160만 원 정도 네,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이들 기르면은 있죠. 뭐가 있어요? 세금 혜택이 있잖아요. 아, 세금 혜택이 얼마나 있나? 나는 솔직히 세금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는 그건 잘 감이 안 와요. 세금 혜택이 있는데 그거는 부양하는 자녀, 그러니까 내가 몇 명의 자녀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 혜택이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맥시멈이 있어요. 그래서 맥시멈이 보통 3명 때부터 맥시멈이 적용이 되거든요. 3명 이상이 되더라도 그게 세금 혜택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세금 혜택이라는 게 1년에 몇천 불까지는 세금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프리케이를 보내면은 한 달에 뭐 1,000불 쓴다고 치면은 뭐 방학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되죠? 한 7, 8천 불 되나? 그렇게 봐야 되나?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버는 거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세금 혜택은 정부에서 주는 게 그렇죠. 있지. 근데 한국은 뭐 매달 뭐 10만 원을 준달지 아니면은 그치, 뭐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는데 유치원에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준달지 그런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지원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케이를 보내시는 거는 오롯이 다 돈을 내셔야 되고요. 뭐 나중에 차후 그 세후 혜택을 받는다 해도 그리고 5살이 되면은 이제 킨들가든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제 정식 공립 교육을 시작하게 되죠. 만약에 그때부터 또 원해서 본인이 보내고 싶은 사립학교를 보낸다 그러면 그 사립학교에 있는 킨더가든 과정을 밟아서 또 가면 돼요. 그리고 나는 홈스쿨링을 하고 싶다. 이렇게 홈스쿨링을 원하는 사람들은 홈스쿨링 그 프로그램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홈스쿨링도 자기네들 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하면은 그 각 지역의 지사 뭐 이런 하면은 그들도 집에서 공부하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이는 걸로 알아요. 네, 그래서 뭐 교재에 대한 얘기도 듣고 뭐 액티비티, 그러니까 뭐 음악이랄지 뭐랄 체육이랄지 이런 것들 각자 할 수 있는 그런 제공할 수 있는 것들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시험 같은 거 다 준비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그런 체계적이네요. 홈스쿨링도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홈스쿨링도 그래서 홈스쿨링은 좋은 점도 많지만은 엄마의 그 자유가 극히 제한된다는 그런 점으로서 저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anyway 그래서 이제 저는 공립 교육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그 킨더가든을 1년 하고 나면은 이제 정말 1학년이 돼요. 그때가 나이가 6살이요. 네. 그리고 그게 컷 오프 하는 그 달이 9월 말이에요, 저희는. 저희 타운은 9월 말인데 대략 9월 말 어떤 데는 10월 15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9월 30일로 끝나는데 10월 1일이라 이러면은 그 다음 해에 가야 돼요. 같은 해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제 1학년이 됐습니다. 1학년이 되면은 뭐 1학년부터 초등학교가 5학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대략 초등학교에서 6년을 지내게 되죠. 근데 어떤 타운은 4학년까지 있고 5학년부터 미들스쿨로 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타운에 따라 좀 다르고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정말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1학년부터 6학년 이렇게 딱 떨어지게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스템이나 뭐 아니면은 그 뭐 나이를 제한한다는 뭐 그런 것들도 그 타운마다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타운마다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학교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요. 당연히 받죠. 공립학교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그게 타운의 인구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인구에 따라서 학생 수가 몇 명이 되는지 그 학생들이 나이별로 어떻게 나뉘는지에 따라서 중학교를 5학년부터 중학교로 치는 한 동네가 있고 어떤 동네는 6학년부터 중학교로 치는 동네가 있고 그건 이제 동네의 어떤 그 인구 센서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6학년부터 중학생으로 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가면 6학년, 7학년, 8학년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정말 중1, 2, 3이죠. 그래서 6학년, 7학년, 8학년이 중학교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9학년부터 2학년까지 여긴 고등학교 4년이에요. 그래서 그럼 9th grade라고 그렇게 네, 말해요? 9th grade 아니면 freshman 하면은 하이스쿨 9학년이 freshman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또 어떤 얘기를 할까요? 공부하는 거? 여기도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하려는 아이들은 뭐 엄마들이 굉장히 학원도 보내고 네. 그런 데가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타운이나 우리는 뭐 전혀 그렇지 않아서 일단 초등학교 때는 최대한 그냥 기본적인 거 책 읽고 뭐 매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아침에 날씨 확인해서 추우면은 자켓 입고 가고 비 올 것 같으면 우산 가지고 가고 약간 그런 것부터 네. 시작해서 글씨 좀 잘 쓰고 초등학교에서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는 선생님의 디렉션을 따르는 겁니다. 킨더가든 5살 때 들어가서 아이들이 하는 것의 대부분이 선생님의 디렉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옷은 자켓은 어디에 벗고 가방은 어디에 두고 너의 물건들은 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조그마한 바구니들 각자 이름 적혀있는 거기에 뭐 넣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뭐 책상 뭐 피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선생님의 지휘하에 다 될 수 있는 거를 1년 내내 정말 연습을 해요. 그리고 미국 학교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타임라인에 맞춰서 뭔가 하는 것도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살다 온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히 모든 것을 다 미리 하고 굉장히 오르거나이즈 돼서 그런 일들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되게 의아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갑자기 터지는 일들에 대한 그런 고려는 없나? 약간 뭔가 살다 보면 이렇게 스폰테니어스하고 뭔가 이렇게 갑자기 오늘은 뭔가 이게 하고 싶은데 약간 아니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법도 한데 꼭 미국 사람들이 가서 교육 받는 거 보면 마치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마냥 굉장히 플랜하고 모든 게 다 오르거나이즈 돼 있고 막 다 그래요. 살짝 군대처럼요? 나는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 그냥 상상만 했을 때 군대가 좀 그렇잖아요. 옷은 어디다 넣고 각자 봐서 이불은 이렇게 접어 넣어놓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 딱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 시간에 맞춰 나가고. 네. 그래서 그런 식의 훈련을 좀 많이 받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한테 그 어린 5살밖에 안 된 아이들한테 앞으로 너의 학교 생활이 그렇죠. 모든 게 다 이렇게 짜맞춰질 거니 적응을 그렇죠. 미리 시키는 것 같은 맞아요. 훈련이네요. 네. 또 하나 제가 지금 생각드는 건 한국은요. 1학년 네.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는 그냥 저희가 교실에 앉아있으면 선생님들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계속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클래스를.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있고 네. 뭐 음악 시간이나 네. 아니면 컴퓨터 네. 시간 아니면은 체육 이럴 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나머지는 다 담임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죠.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교실을 계속 다닙니다. 네. 옮겨 다녀요. 계속 이렇게 옮겨 다녀. 그 선생님이 계신 뭐 화학 선생님이 계신 곳, 수학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내 반에 내 책상의 의미는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 대신에 홈룸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관리하는 이제 뭐 어디에 모이는 교실하고 선생님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 카운셀러가 있어요. 카운셀러가 몇 반씩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뭐 문제를 일으켰을 때 뭔가 누구랑 상담을 해야 될 때 이러면은 홈룸 담임 선생님보다는 중학교에서는 그 카운셀러가 더 이렇게 스텝업 해가지고 부모랑 더 연락하고 약간 담임 느낌으로. 약간 더 인벌브가 더 돼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약간 다르고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PTA 육성회 같은 네. 육성회 하면은 굉장히 느낌이 부정적이어서 좀 극성 맞고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네. 선생님 육성의 어머니. 네. 반장 엄마들. 바로 연관 검색어 치맛바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네. 피처링 그죠? 육성회장 이렇게 육성회비. 네. 옛날에 육성회비 안 낸다고 막 이름 막 부르고 막 했잖아요, 진짜. 미쳤어, 정말. 선생님들 막 엄청난 거 사주고 막. 그니까요. 근데 여기는 이게 굉장히 양지에 드러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학교를 도와주는 거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그 PTA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권장해요. 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자기가 봉사를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엄마들에 대해서는 정말 눈에 보이게 혜택을 줍니다. 그 아이들에게 아예 드러내놓고. 그거 약간 한국이랑 비슷한데요. 아니지. 육성의 어머니. 그래, 한국에서 그랬어요? 그럼요. 그거에 나서는 엄마들의 아이들은 예. 담임 선생님들이 더 이뻐했죠.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앞자리 앉게 해주고 경시대에 나가게 해주고. 근데 그게 약간 뭔가 한국에서는 unfair하다고 많이 생각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니 네. 그게 돕는 그러니까 육성애가 됐든 부모 뭐 parenting teacher 뭐 parents teacher 소식 뭐가 네네. PTA가 됐든 간에 돕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는 뭐 선생님한테 따로 뭐 비싼 걸 해준다 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한국은 살짝 그런 거. 뭐 선생님만 해가지고 아유 뭐 우리 막내 선생님 담임 선생님 뭐 그래가지고 올해 학교 클래스 운영하는데 쓰세요 뭐 그러면서 랩탑을 하나 사준다 안 받아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선생님도 곤란해지고 서로 다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통할 수도 없어요. 근데 네. 한국에서는 학교를 돕는다는 개념이 육성에서 학교를 돕는다는 개념이 그게 학교 전체를 위해서 돕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개인의 그거를 위해서 돕는다는 네. 게 더 강한 근데 거잖아. 여기에서는 만약에 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돈을 도네이션 할 수 있는 많은 이벤트가 있다. 네. 거기서 돈이 모인다 하면은 교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너희를 도와줄까? 그러면은 교장이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가 50개 들어갈 수 있는 트레이와 아이패드를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네.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해주고 네. 아니면 뭐 전체 짐에 있는 스피커 그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그걸 뭐 바꾼달지.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쫙 모아가지고 학교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 소풍이나 소풍 갈 때도 있지만은 그런 견학 현장 이런 거 학습. 갔을 때의 비용도 그런 엄마들이 돈을 모았을 때 돈으로 써요. 그래서 정작 아이들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없어도 되게 네. 그럴 때 돈을 쓰기도 하고 또 언제 쓰죠? 외부 강사들을 가끔씩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애들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 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전교생을 대상으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떨 때는 뭐 앞에서 공연을 할 때도 있고 뭐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뭐 교육시킬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돈은 PTA에서 모은 돈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하고의 개념은 좀 달라요. 내 애를 위해서 한다기보다 학교를 정말 돕는다는 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분들한테 그 PTA의 활동을 열심히 하시라고 굉장히 권해요. 그럼 그 PTA 활동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누구에게나 열려 그럼요,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게 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 다 있어요. 그냥 본인의 의지죠. 네. 저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네. 기본적인 게 너무 궁금한데 이제 다시 좀 어떻게 보면 이거랑 살짝 엇나간 얘기인데 만약에 제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아이가 뭐 처음에는 뭐 유아원 같은 데 보내다가 프리케이 알아서 보내다가 그런데 이제 돈만 주면 보낼 수 있는 거니까요. 네네. 그러면 나라에서 제가 이 아이를 이제 호적이 없죠, 여기는. 이렇게 호적 있죠. 호적 있나요? 출생신고. 출생신고를 있잖아요. 하면은 때가 됐을 때 나라에서 이제 공립학교에 와라 이러고 연락이 와요? 아니면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로? 아니면은 공립학교는 그 도시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거기를 카운티 가야 안에. 돼요. 제가 가야 돼요. 직접 네, 뭐 해라 뭐 이렇게 입영통지서 오듯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그런 레러는 안 왔던 것 같아요. 네, 안 오고 왜냐하면 누구나 아이가 5살이 되면은 킨더가든에 가는 거 아니까 네. 타운에 가면은 그거를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기간을 알려줘요. 그러면은 그때 아이의 뭐 예를 들어 여기서 태어났으면은 그 출생 birth certificate 아니면 그거에다가 여기 이 타운에 살고 있다는 증명, 뭐 집 디드가 뭐죠? 문서, 집문서, 네. 아니면 뭐 계약서,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집 뭐 주소가 찍힌 빌 그렇죠,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가지고 오라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또 의료 기록, 아이가 다 이뮤니제이션 다 맞았다고 하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다 가지고 가면은 접수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년이 2020년이 제가 난 자식이 5살이 되는 해면은. 네.
제가 내년에 이제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거예요, 시리로? 그 타운홀로? 아니요.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대략 2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2월 말에 학교에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요.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네. 이사를 오거나 네. 그러면은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이라고 각 그 타운마다 교육청이 있어요. 네. 거기를 직접 가가지고선 등록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시스템에 집어넣으려면 부모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신경을 네. 써야겠죠, 아무래도. 그런 거는 타운마다 다 스케줄이 다를 테니까 네. 내가 아이가 취학을 할 나이가 됐는데 다른 동네로 간다, 아니면 내가 사는 동네에 언제쯤 얘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지 네. 그거는 부모가 뛰어당겨야 돼요. 여기는 여기서 부모가 뛰어당기면서 어느 동네는 9월 말에 컷오프인데 어느 동네는 또 10월 중순이 컷오프야. 근데 내 애가 생일이 그쯤이면은 그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근데 만약에 둘째가 있다 그러면 이미 한 명이 첫째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둘째가 될 때쯤 되면은 학교에서 뭐 언제부터 레지스트레이션을 한다 이런 플라이어가 오긴 해요. 하지만 첫째의 경우에는 그런 거는 없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이 집에 살고 있는지 안 사는지 한 번씩 다 돌아요. 어머. 네. 왜냐면 텍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은퇴한 경찰관이 네. 다니면서 정말 여기 살고 있는지, 환경은 어떤지 이런 걸 다 봅니다. 우와, 그건 네. 정말 새롭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보고요. 또 아까 PTA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 활동을 굉장히 권장하는 이유가, 가면은 일단은 학교를 같이 보내는 엄마들을 많이 알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죠. 네. 하다못해 다니면서 맨날 땅만 보고 다닐 게 아니고 사람들 보고 쟤는 누구네, 이름 누구네, 애는 몇 명 있네 이러면서 하이 이렇게 인사도 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은 솔직히 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말이 나는 영어를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가가지고서는 봉사할 수 있을 때 하고, 그런 거를 굉장히 저는 권장합니다. 네. 그리고 일하는 엄마들이 나는 오전에 시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질 네.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 PTA 안에는 굳이 그렇게 꼭 시간과 그 오전에만 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고 뭐 회계 쪽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만약 엘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무슨 이벤트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정도 시간을 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서는 뭐 이벤트를 맡아서 한달지 아니면은 아주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도네이션을 많이 해요. 돈을 많이 내. 난 돈이 많아. 돈을 많이 내. 그러면은 그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기억해줘. 쟤네 엄마는 오진 않지만 쟤네 집이 돈을 제일 많이 내. 이런 거. 그거는 뭐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코그니션이 확실히 있지, 돈을 많이 내면. 근데 뭐 여기는 누구 한 사람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서 쓰는 그런 돈이 게 아니고,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거고, 뭐 그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도네이션을 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슨 홀 뭐 이런 거 만들어 주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그렇게 정말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고 뭐 500불 1000불이라도 그렇게 턱턱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보면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때마다 뭐 이러면 한 번이랄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사람들 중에 보면 그렇게 제너럴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돈 그렇게 별로 아까워하지 않고 톡톡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죠. 네, 그래서 그것도 또한 좋은 방법이라는 거. 그쵸. 이게 한국에서랑은 이게 전혀 개념이 다르게 뭔가 돈을 내면 뭐 돈으로 어떻게 한대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렇다고 오전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같이 발런티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곡해서 들으시지는 마시고 네. 그렇게 못할 경우에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네. 도네이션 하는 것도 있다는 그런 그냥 서제션을 하는 네, 거고요. 네. 오전에 나와가지고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보고 정말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같이 보고 돕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아서는 총기 사건도 몇 번 나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게 스트릭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보다는 학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엄해졌죠. 그리고 반드시 신분증, 이렇게 사진 들어가 있는 자기 이렇게 이름 박혀 있는 스티커를 네. 발행해 주는 거를 이렇게 딱 붙이고 가야 된다지. 그런 것도 참 한국이랑 틀려요. 한국 공립학교랑. 그래요? 그럼 한국 공립학교는 솔직히 그냥 엄마가 없지. 점심시간 도시락 왜냐하면 들고 총이 그냥 없으니까. 들어와서. 총이 없으니까. 총이 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는 정말 어떤 미친 사고가 생길진 정말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이들을 보호하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면은 아이들이 받는 훈련 중에 하나가 정말 너무 슬픈 일이 그 훈련이 무슨 훈련이라고 하더라? 하여튼 아이들이 화장실에 다 들어가가지고 숨는 훈련을 해요.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누군가가 들어와서 총을 쏠 경우 뭐 이런 경우도 그런 있어서. 경우를 대비해서 그 순식간에 아이들이 다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딱 잠그고 거기에서 락인 해가지고 딱 아무 소리도 없이 이렇게 숨어있는 그런 훈련도 합니다. 그런 거 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진짜로. 이 총을 어떻게든 규제를 좀 해야 되는데 이놈의 미국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런 학교 네. 그리고 학교 안에서 총기 사고 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정말로 아이들이 정말 훈련을 받았다는 게 거기서 딱 보여요. 뭐 정말로 한순간에 애들이 정말로 배를 깔고 바닥에 눕는달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가서 문을 잠근달지 막 이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여기선 정말 저런 훈련을 네. 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뭘 대단하게 많이 특별히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요. 일단 뭐 매스 뭐 배우고 그리고 랭귀지 알트에서 뭐 국어죠. 그리고 스페니쉬 같은 경우에는 킨더가든 때부터 배워요. 아주 화장실 어디예요? 이제 정말 그게 첫 말이거든요. 배우는 스페니쉬.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꾸준히 스페니쉬 배우고요. 그리고 뭐 과학, 음악, 체육, 사회, 소셜 스터디 그런 것도 있고 그룹으로 공부도 많이, 그러니까 그룹 과제 같은 것도 하고요. 앞에 발표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거는 요즘은 ADHD 뭐 이런 주의 결핍력 아니면 약간 자폐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요. 제가 사는 타운에 이 학교는 그런 게 서포트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반에 가보면은 그렇게 더 엑스트라로 주의를 정말 손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대략 한 5명 정도 한 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 한 반으로 딱 만들어서. 네. 근데 좋은 점은 그 아이들이 평상시,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의 클래스랑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반에 갈 때 누가 1대1로 붙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반에 가가지고 애가 어떤 몇 시간 정도는 같이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고 다시 자기 원래 그 클래스룸으로 또 돌아가고요. 그게 몇 살 때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거는 그냥 몇 살까지라고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중학교도 그런 반이 따로 있고 고등학교도 중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초등학교는 킨더 때부터 이제 5학년 때까지 그거는 계속 지속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엄마 누구는 어떤 선생님이 계속 같이 다녀.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교실에 와 있으면 그 선생님도 같이 와 있고 다시 돌아가면 같이 돌아가고. 네. 그런 식으로. 그게 모두 다 정부에서 이제 다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렇다하게 그런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장애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나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평등하다. 이런 거는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어떤 그런 종교나 철학,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말 이민자들의 나라고 정말 숱한, 특히 이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경우에 그 숱한 많은 그 이민자들, 많은 문화들이 공존하는데 거기서 뭔가 하나 강조해서 당연히 가르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나머지에 관한 부분들은 집에서 다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 얘기하고 싶은 게 학교 교육을 다 맹신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철학이나 우리 가정에서 종교, 문화, 철학, 생각하는 방법, 일을 처리하는 방식 이런 거는 다
그냥 집에서 배우는 거죠. 학교에서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가르쳐 주진 않아요. 네.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건 없어요. 가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그런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다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로 요즘 같아서는 주로 다 이메일로 물어보죠.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의 이메일은 뭐고 그 전체적인 그 연락처가 다 나와요. 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당연히 다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담임 선생님한테 바로 연락을 합니다. 이 얘기를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거를 컨택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교장한테 연락하면은 중간에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먼저,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무슨 카운셀러, 그 다음에 무슨 교감하고 교장하고 같이 간달지 이런 식으로 뭔가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네. 그 순서가 있고 그걸 좀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respectfully 하게 나가야지 그쪽에서도 정말 쉽게 말해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야지 오는 말도 곱다. 굉장히 그런 식으로 가고 내 아이에 대해서 의심이나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 굉장히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다고 이게 내가 우리 아이를 아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걸 할 아이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궁금한 게 있는데 이래저래 해서 우리 아이가 잘 이런 건 예를 들면 좀 편한데 친구랑 싸우는 건 분리를 당하거나 이런 거는요? 분리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우리 큰아이가 1학년 때 분리를 당해가지고선 굉장히 고통받은 일이 있었어요. 일단 깊은 한숨 한번 쉬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라서. 네. 근데 1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1학년 애들이라면 6살이에요. 네. 만 6살. 네. 굉장히 잔인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모르는 만큼 잔인하죠. 그렇죠. 아직 소셜 그 스킬이 들어가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할 수 있고 대신에 그동안 살아온 집에서 배워온 게 있으니까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러프하고 터프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큰애는 약간 누가 이렇게 놀리고 어떻게 해도 그게 이렇게 잘 걸리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whatever 이러고 자기 세상에 사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어떤 아이의 레이더에 걸렸는지 그 애가 다니면서 이제 우리 큰애랑 놀지 말라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6살이? 네. 진짜.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제 다 근데 그 애가 굉장히 바스하고 이제 그런 애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애가 1학년 들어가서 땡스기빙 지나서 거의 크리스마스가 지날 때쯤, 그러니까 다가올 때쯤 아빠랑 샤워를 하는데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래저래 해서 내가 요즘 학교에서 힘들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선생님한테도 얘기해봤고 학교 끝날 때 그 엄마한테도 가서 걔네 엄마한테도 가서 얘기해봤고 누구한테도 얘기해봤고 그런데 된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힘들다고 이제 도깨 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도깨 씨랑 저는 완전 뒤집어졌죠. 네. 정말로. 네. 제가 모시는 그 멘토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바로 연락해야 된다고 해서 교감 얘기를 하면서 카운셀러랑 담임하고 다 이렇게 CC를 붙여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바로 약속 어포인트먼트를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깨 씨가 출근하기 전에 같이 모여가지고 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느꼈던 거는 굉장히 내가 아이를 기를 곳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들은 어드민이라고 그러죠. 이거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의 이 스쿨,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이 법과 폴리시를 더 지켜야 되는 거가 더 우선이죠. 거예요. 선생님들이. 네, 그 교장하고 교감이. 여기서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 처리가 그쵸. 더 우선인 사람들이에요. 네. 어떤 교육에 더 보면은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장, 교감 선생님들 보면은 어떤 교장 선생님은 교육열이 굉장히 엄청나신 분이고 어떤 분은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신 분이고 이런 거에 따라서 학교의 어떤 분위기가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교감 선생님도 정해지고. 근데 여기는 그런 교육에 관여하는 것보다는 이 학교 전체의
행정적인 흐름이 별 문제 없이 스무드하게 가는 거를 관리 감독하는 게 가장 큰 임무예요. 이곳의 교감 선생님들은.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학부모를 통해서 보고가 되거나 자기가 알게 된 이상 그거를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야 되는 게 교감들의 임무인 거예요. 네. 이거를 교육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걸 없앨 것이냐 이거에 초점이 아니고 이거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어떤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어떤 방법과 절차를 밟아서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미국스럽다. 네, 너무 미국스럽죠. 네, 굉장히 미국스럽죠. 네. 그래야만 자기한테도 불이익이 안 가고 그죠. 그것을 어떤 그 위에 주정부나 그러니까 뉴저지 주 정부나 아니면 페더럴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어떤 지침이 있잖아요. 그 지침이 그냥 툭 나온 게 아니고 나름대로 너드이한 사람들을 이 PhD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심리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행정 절차에 따라 맞춰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게 가장 큰 임무인 거예요. 그게 참고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따르는 거예요. 정말로. 네, 그거는 네. 그래서 뉴저지나 아니면 동네에 있는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 웹사이트에 가면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누구나. 도쿄시는 바로 그걸 다 뽑아가지고 정말 논문 읽듯이 다 읽고 그리고서는 뭐 만나러 갔었죠. 근데 이래저래 해서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가해자에 대한 아이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또 그쪽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걔가 무슨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쪽 문제지. 네. 우리가 가서 걔가 그랬는데 걔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다 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아이에 대한 얘기 이래저래 해서 이런 상태고 아이가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선생님은 6살짜리들한테는 정말 분리라는 단어도 안 써요. 왜냐하면 분리라는 단어를 쓰고 그렇게 얘기가 되면은 프로토콜이 완전 다른 쪽으로 프로세스가 되는 네. 거예요. 더 심각하게. 네. 근데 그러기에는 1학년 아이들은 너무 어리고 네. 그러니까 말도 그렇게 안 하고 웬만하면 정말 자연스럽게 좀 잘 마무리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겪으면서 그때 저는 이게 첫째 아이였으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네. 하는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PTA 네. 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저 막내가 같은 그 엘레멘터리 스쿨 다니는데 이제는 만약에 같은 일이 생긴다고 하면 확실히 그 대우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여지껏 해왔던 일들도 있고 그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이제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그동안 근데 솔직히 그런 거를 바라고 한 건 아니었죠. 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첫째 때는 그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누구나 첫째를 기르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진짜로. 다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다 알아주기를 바란달지. 그런 거는 그냥 애초에 바라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내 아이를 더 잘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미국 교육은 굉장히 독립적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그 미국으로의 교육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와서 이 시스템에 아이들이 들어서 잘 적응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 학교 시스템 안에서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서포트를 잘 할 것인지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의 이 파일을 넓혀간다고 하면은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파일을 넓혀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게 쿵짝 밸런스가 잘 맞지.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쵸. 아이만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PTA 이게 아이들의 교육은 영어는 별로 문제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가지고선 6개월만 다니면은 입이 확 트여요, 정말. 물론 와중에는 그렇게 영어가 생각만큼 빨리 늘지 않아서 이제 한국 아이들 중에서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다마는 제가 보기에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네. 너무 잘 학교를 다니는데 오히려 문제는 나서서 얘기하지 않는 그 애리투드죠. 내가 이거는 탁 들어가지고 왜 미국은 문화가
나 이거 잘해? 내가 하겠어. 딱 나를 봐줘. 내가 뭐 잘 내가 하든 할 수 못하든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뭘 했으면 이거 내가 한 거야. 네. 이렇게 앞에 나서는 게 정말 중요한 문화인데. 그거는 정말 회사에서도 저희는 그렇죠. 느끼고 있죠. 그렇죠. 예. 한국식 교육을 받은 저로서는 그렇죠. 근데 힘들어요. 우리나라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한들 손을 들고 나가가지고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걸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예. 쟤는 못하는 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영어 자체보다는 그런 에리투드의 문제인 거죠. 그건 사실 집에서 부모님이 보여주는 것에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 PTA 이제 그 엄마한테 자꾸 그 활동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미국 이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소사이어티가 어떻게 네. 돌아가는지 그거의 축소판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안에서의 정치. 그 안에서 하다못해 조그만한 동네에 있는 그 학부모 회지만 그 안에서의 이메일 주고받는 거, 사람들이 리스폰스하는 방법, 거기에서 이벤트를 맡아서 할 때 그 과정들, 네. 그거를 잘 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칭찬해야 하는지, 그거를 실패했을 때 뒤에서 조용하지만 뒤에서 얼마나 뒷담화를 심하게 까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진짜로. 피곤하다. 피곤한데. 근데 그냥 안 좋은 점보다 좋은 점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같이 하시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교육. 네, 초등교육. 근데 그 초등교육에 대해서 약간 뭐 더 오해를 하시거나 환상을 갖고 계실,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걸 준비하고 계신다면 네. 이게 정말 원래가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했지만 미국 교육에서는 부모님의 관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정말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한국에서는 애를 학교에 보내는데 애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게 애가 하루 종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그걸 선생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해결이 안 되면은 쓸데없이 교장실 가가지고 땡깡 부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교장 나와라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여기는 정말로 이게 그게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 아이를 공립교육에 맡기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뭔가를 전부 다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미국 교육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 교육은 어느 정도의 큰 프레임을 짜놓고 이 프레임 안에서 아이들이 이거를 왜 따라야 하고 이거를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주 목적인 것이지, 그 나머지 인텔리전트한 거나 아니면은 어떤 엑스트라 액티비티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아카데믹한 어떤 되게 뛰어난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해주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거는 엄마나 아빠들이 끊임없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관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관여는 좀 너무한 것 같고, 네.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는 네. 계속해서 관심을, 얘가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엘리멘터리 때는 얘가 학교에서 어떤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지 이거에 관심을 두는 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아카데믹한 거에 네. 대해, 성적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우리 애들이 어떤 클래스를 듣는지, 이런 거는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요. 네. 한국처럼 일괄적으로 딱 해가지고 가면은 다 알아서 해주는 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리고 뭐 아까 뭐 분리 얘기도 했지만, 이게 여기는 이제 선생님의 시스템이 교장, 교감, 그 사람들의 롤이 이렇게 좀 확실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적당한 내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시스템을 모르는데 가가지고 교장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 그쵸. 뭐 어쩌라고. 내 엄마 오라 그래. 막 이런 거. 그러면 뭐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충분히 알아야 내가 거기에 맞는 합당한, 내가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전반적인 그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 근데 그 이해를 하기에 가장 좋은 활동은 PTA 활동이라는 거. 이게 정말로 좋은 기회예요. 이게 영어를 잘하게 하는 게 내 목표다 그러면은 굳이 유학을 안 오고 한국에서도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 그죠.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돈이나 유학을 보내는 돈이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문화에 와가지고
영어가 주된 언어로 쓰이고 있는 나라에 보내서 영어를 가르쳐야겠다라고 그러면은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화에 대한 이해까지 같이 있으셔야 된다는. 그렇죠. 내 포인트는 그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미국이 됐든 뉴질랜드가 됐든 호주가 됐든 거기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냥 단순히 영어 교육에 대한 것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시지 마시고 그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이해해 주시는 게 우리 애들이 적응하는 거에 훨씬 쉬울 수가 있고 더 내가 금방 빨리 적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아까 분리 얘기했지만 나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어. 나도 되게 적응하느라고 힘들고 나도 영어가 잘 안 돼. 그래서 우리 애는 어리니까 공립학교에 집어넣으면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겠지. 집어넣었단 말이야. 근데 뭐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자란 환경도 그렇지만 뭐 그래서 뭐 영어 뭐 힘들어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한테 연락이 딱 왔는데 이걸 보니까는 뭐 분리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바더를 했고 막 그런 메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납시다 하고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애가 당한 게 아니고 우리 애가 가해자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상황이라는 게 그럴 수가 있는 지금 거잖아. 예시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네네. 예를 들자면 그럴 수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애가 여기 적응하지 못하고 잘 쭈뼛쭈뼛 하니까 애들이 분명히 괴롭혔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서 봤더니 얘가 너무 보시한 애였던 거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힘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막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막 분리하고 다녔던 거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지. 그렇죠.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내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아이를 보호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시스템을 모르고 우리 애가 잘못했다고만 그래 버리면 이 애는 정말로 그냥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뭐 조기 유학이나 아니면 해외 유학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때 고려를 하실 때 그런 것까지 같이 하실 좀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분들을 몇 분 봐가지고 미국 교육 보냈으니까는 아카데믹하게 어떤 엄청난 어치브먼트, 엄청난 성취를 우리 애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미국 교육에 집어넣나 보니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한국처럼 논문 공부를 안 시키는 것 같고 우리 애를 막 이렇게 푸시를 하면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대를 갖고 왔다가 굉장히 실망 많이 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부모님이 계속 인발부를 하셔야 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 내 아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미국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를 가지시려면은 자발적인 뭐 육성회나 이런 PTA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언어는 정말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한 거지 그 마음만 있다면은 언어가 무슨 문제야. 그건 충분히 가서 내가 그냥 쪽팔린 거는 스캇 피셔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그 순간만 쪽팔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조기 교육이나 조기 유학이나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그런 것까지 좀 각오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우리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되게 길어지네요. 아무래도 언니가 5년 전과는 다르게 네. 애들이 너무 많이 컸어. 각 군에 다 이렇게 하나씩 그죠. 분포돼 있어서 초등학교 교육에 뭐 공부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뭐 과외하는 것들 네.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니까 네. 뭐 입으로 가야죠 뭐. 네. 네 혼자 2개 해라 그냥.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네. 끊고요. 네. 우리 다음 에피소드에 액티비티 네. 얘기하고 중학교 고학년들 네.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건축하는 도끼였습니다. 원래였습니다. 엘리였습니다.